물 한 잔, 햇살 한 줄기, 작은 화분 하나가 왠지 모르게 지친 하루에 큰 위로가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집안 공기도 어딘가 무겁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집은 그저 쉼터가 아니라 삶의 운을 품은 공간이기도 하지요. 특히 베란다는 풍수에서 집 안팎의 기운이 드나드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여겨지는데요. 오늘은 이 특별한 공간인 베란다에 두면 복을 부르는 식물 3가지와 피해야 할 식물 3가지를 풍수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모두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들이니 부담 없이 들으셔도 좋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집안의 흐름을 맑게 정리하고 행운을 부르는 작은 실천까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여러분의 공간에도 늘 좋은 기운이 머무르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풍수에서 베란다는 단순히 여유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집안과 밖의 기운이 드나드는 중요한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현관이 외부의 기운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입구라면 베란다는 집 내부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외부의 생기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자연의 순환 통로와도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베란다를 그저 빨래를 널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 아닌 집 전체의 운과 기운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장소로 봅니다.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 바람, 달빛, 그리고 자연의 소리 같은 외부 에너지는 집안 분위기는 물론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기는 바람을 타고 흐르고 햇빛을 받으며 활성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연의 기운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공간인 베란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베란다를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쌓아두는 것을 매우 좋지 않게 여기는데요. 그런 행동은 기의 흐름을 막고 가족 간 소통이 줄어들며 무기력한 에너지가 쌓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란다에는 항상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공간을 정리하고 밝고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광과 자연풍이 직접 들어오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며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기운이 순환하도록 해주세요. 만약 구조적으로 햇빛이나 바람이 부족하다면 밝은 조명이나 인공 환기 장치를 활용해 자연의 기운을 최대한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베란다에 싱그러운 식물이나 공기 정화 식물을 두면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고 복과 건강운, 재물운을 불러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든 식물이나 쌓인 잡동사니가 있으면 죽은 기운이 머물면서 집안의 운이 막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베란다를 꾸밀 때는 청결을 기본으로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구조를 유지하고 가족이 함께 쉬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작은 의자나 테이블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베란다를 풍수적으로 잘 관리하면 집안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개선되고 가족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3가지 식물은 단순히 예쁘고 키우기 쉬운 식물을 넘어 풍수적으로도 집안에 복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다고 널리 알려진 식물들입니다. 각각의 식물이 가진 의미와 효과, 그리고 베란다에 두었을 때 어떤 기운을 불러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파티필름입니다. 스파티필름은 하얗고 우아한 꽃이 피는 모습 때문에 평화의 백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풍수적으로는 이 식물이 집안에 맑고 깨끗한 기운을 불러들이고 가족 간의 화목과 심신의 안정을 돕는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꽃봉오리가 위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모양은 집안의 좋은 기운을 끌어올리고 건강운을 상승시키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베란다 안쪽, 즉 집의 중심부 방향에 두면 가족 전체의 건강운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스파티필름은 나사에서 선정한 대표적인 공기 정화 식물이기도 합니다. 실내 유해 물질을 흡수하고 호흡기 건강과 면역력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추천되는 식물이죠. 빛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라고 물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주면 되기 때문에
식물 키우는 것이 처음이신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얗게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와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스파티필름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두 번째 식물은 바로 아이비입니다. 아이비는 작고 생기 넘치는 잎들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자라는데요. 이 덩굴은 집안에 쌓인 탁한 기운을 훑어내리고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특히 베란다 외벽이나 난간에 걸어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에너지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비는 생명력이 매우 강하고 그 덩굴이 퍼져나가는 모습 자체가 활기와 성장, 번창을 상징합니다. 실내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인 포르말데히드를 제거하고 음이온을 방출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아도 잘 자라며 2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면 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이나 초보자에게도 키우기 부담 없는 식물이죠. 특히 벽걸이 화분이나 난간에 걸어두면 공간 활용도 뛰어나고 집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해주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아이비는 나쁜 기운은 흡수하고 좋은 기운만 남긴다는 상징이 강해 집안의 에너지를 항상 맑고 상쾌하게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는 향긋한 요리용 허브로 잘 알려져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집안의 흐트러진 기운을 맑게 정화하고 나쁜 기운의 유입을 막아주는 복초로 손꼽히는데요. 그 상쾌한 향기는 집안 공기를 맑게 하고 재물운을 흐리게 만드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정리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 차, 방향제, 해충 퇴치 등 다양한 실용성 덕분에 생활 속에서 풍수 효과를 지속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향상, 심리적 안정에도 효과가 있어 공부방, 작업실, 가족이 모이는 공간에도 잘 어울리지요. 특히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 창가에 두면 로즈마리의 향이 더욱 진하게 퍼지며 식물의 생기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 긍정적인 기운을 가득 채워줍니다. 관리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겉흙이 말랐을 때만 물을 주는 방식으로 돌보면 싱그러움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기분 전환이 필요한 분들께도 아주 적합한 식물입니다. 여태까지는 베란다에 두면 복을 부르는 식물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베란다에 둘 식물을 고를 때는 그만큼 조심해야 할 식물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키우기 쉬워 보여도 풍수적으로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거나 복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식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베란다에 두면 오히려 운을 막거나 에너지 흐름을 저하시키는 식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육이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선인장을 포함한 가시가 있거나 뾰족한 형태의 식물들입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풍수에서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막거나 찌른다고 해석되는데요. 베란다는 집 안과 바깥의 기운이 부드럽게 섞여야 하는 공간인데 가시가 많은 식물이 있으면 이 흐름이 끊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까지도 차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날카로운 기운은 가족 간의 에너지를 거칠게 만들어 불필요한 다툼이나 불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선인장이나 다육이를 꼭 키우고 싶다면 베란다보다는 서재, 사무실 혹은 집 외부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날카로운 기운이 집안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들고 마른 식물, 그리고 인조식물이나 드라이플라워 같은 생기가 없는 식물들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생명력이 없는 식물을 집안에 두면 죽은 기운이 머무르면서 집안의 전체적인 흐름이 정체되고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석하는데요. 특히 베란다는 기운이 잠시 머무는 공간인 만큼 여기에 생기가 없는 식물이 있으면 집 전체가 무겁고 흐릿한 분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거나 고급스러운 식물이라도 잎이 누렇게 변했거나 말라버렸다면 빠르게 정리하고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인조식물이나 조화, 드라이플라워도
자연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인공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어 베란다에는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란다는 가능한 한 싱그럽고 살아있는 식물들로 채워야 좋은 기운이 머물고 운의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덩굴류 또는 벽을 타고 길게 늘어지는 넝쿨 식물입니다. 풍수에서는 줄기나 가지가 아래로 축 늘어지는 식물은 집안의 기운이 땅으로 빠져나가는 형상으로 해석하며 이는 곧 재물이 새어나가는 기운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천장이나 벽을 따라 아래로 길게 흘러내리는 형태의 식물은 집안의 중심 기운을 약화시키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물들을 꼭 키우고 싶다면 줄기가 아래로만 흐르지 않도록 받침대를 활용하거나 벽 위쪽에 두어 기운이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배치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풍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식물 하나를 들이면서 기운을 바꾸고자 하신다면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좋은 풍수적 정리법이 있습니다. 식물 배치만큼이나 중요한 실천이니 함께 기억해 주세요. 먼저 청결을 기본으로 하세요. 풍수의 첫걸음은 깨끗함입니다. 식물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이 어질러져 있으면 기운은 흩어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베란다나 현관, 주방과 같은 기운의 통로는 자주 정리하고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과 바람을 자주 들이세요. 기운은 바람을 타고 흐르고 햇빛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창문을 활짝 열고 자연의 기운을 들여보세요. 신선한 기운이 들어오고 탁한 기운은 빠져나갑니다. 과한 장식은 피하고 적당한 여백을 유지하세요. 너무 큰 식물이나 물건으로 공간을 채우면 기운이 갇힐 수 있습니다. 특히 내 키보다 훨씬 큰 식물은 기운을 눌러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작은 화분 하나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복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물들은 동네 꽃집이나 마트, 인터넷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 베란다에 어울리는 복을 가져다주는 식물 한 가지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식물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그 작은 순간이 생각보다 더 큰 위로와 활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비싼 소품 없이도 식물의 생기와 자연의 기운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와 흐름이 달라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언제나 싱그러운 기운과 복된 흐름이 머무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